예, 2025년 9월 23일 음력으로는 8월 2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인데요. 그 대동사이를 뜻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세 개의 기둥이라고 말해도 되고 세 개의 축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대동사이를 뜻받치고 있는 그 세 개의 기둥이 도당, 그 뒤에 굿을 붙이면 됩니다. 도당굿. 그 다음에 두레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협동한다는 겁니다. 품앗이 이런 것도 좀 참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약입니다. 향약. 예. 향약하면 향약계가 이제 두레 향약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두레 향약계 뭐 도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도당굿 두레 향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무미 학술은 380번째 강의로서 대동사의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도당둘의 향약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동사이를 뜻받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강현 선생님의 이 두레 요거는 이제 후에 놓은 겁니다. 대동사이의 두레. 여기 이제 그 앞전에 놓은 책이고요. 한국의 두레 1권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향약, 두레를 소개시켰으니까 향약에 대해서 이제 또 소개시켜야 되겠죠. 예. 요 향약의 대강, 예. 광주 향약의 형성 과정, 광주 향약의 형성 과정, 예. 조선 후기 향촌 사회사 연구위원 이렇게 세 권을 이제 참조가 하고요. 그 다음에 도당굿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 도당굿, 경기도 도당굿, 그 다음에 여기 그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유동식 선생님의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무속의 사상과 연구라는 책으로 김인혜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죠. 이렇게 이제 도당 둘의 향약에 대해서 책을 소개시키고,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인 요 앞에 있는 두레, 그 다음에 요 향약, 예, 향약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동사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했죠. 대동사이에 그 다음에 억강부약, 예, 억강부약, 기본 사회를 이루보자, 기본 사회를 이루보자, 국민 주권주의를 이루보자, 대동사회를 이루보자. 예, 그 다음에 백기환 선생님의 노나매기 사상이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억울하지 않고 나도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돼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최동석 박사님이나 김누리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자원이 아니다는 것을, 인간이 자원이 아니다. 예, 인간이 자원이 아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행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대동사회가 그런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동사를 뜻받치고 있는 둘의 도당 향약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는 군관민이 되겠습니다. 군관민. 예, 이게 삼지제도로서 우리 삼원 제도 사상, 문화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축인 것이죠. 그래서 군관민인 도당 둘의 향약이 한 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난이 일어나고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혁명인 것이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만 알아서는 안 되고 대동사를 알아야 되고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구문학술원에서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연구하면서 대동사회란 바로 세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군관민입니다. 군관민. 자, 그러면 도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둘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향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삼원일체 사상으로 우리는 사여져 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당 사상이 주장하는 내용과 두레가 주장하는 내용, 향약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성이 있는데, 이 도당굿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도당굿의 내력은 나라굿에서부터 기원되어서 무당이 주관하는 국중대에서 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나라 사람 모두가 모여서 굿을 하는 일을 나라의 안녕을 빌고 나라 사람의 기쁨과 신명을 나누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도당굿의 기본적인 그 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랭이와 그 다음에 문여가 이제 함께 어울려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뭐냐면은 함께 노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고, 함께 노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레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레라는 뜻은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도당굿에서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요거는 도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랭이는 이제 아쟁, 피리, 장기를 우리가 부는 사람을 제비라고도 하고 화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랭이가 문여의 보조자가 아니라 굿판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신의에 종사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신인 척하는 이 무녀들이 그 신을 빙자하여 자기 스스로 연마한 자신의 여러 가지 기량을 뽐내고 발휘했다는 것이 요 화랭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굿판에 판소리와 창극이 들어오고 화랭이의 예술, 이걸 다른 말로 제비라 그럽니다. 제비. 예술성이 서로 경쟁하면서 색다른 예술적 실현도가 개척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 그림이 제가 좀 있는데,
요 그림이 어디 있지? 저쪽에 저 안에 있네. 예,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판의 활용의 집단의 출현이 과소평가될 수 없는 예술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 이남의 활용에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예라든지 무가 재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23년도에 본 나의 직접 목격담으로 우리가 부천에 제가 중동에 사는데 장말도당에서 직접 제가 목격하고 이 화정이와 무녀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도당굿에 대해서 이병도 선생이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나라 사람이 모여 일하고 모든 것을 도라고 한다. 자, 풍류도가 이 길도자가 아니라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도. 도는 두레의 전신에 해당하는 말이고, 두레는 도에서 나왔다. 무리도자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 뜻은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고, 마을의 경계면을 도는 돌돌이가 있고, 새로 세운 장성을 찾아가 고사를 지낸다든지, 마을의 우물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사 장소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든지, 나라굿에서 마일 단위로 우리가 축소되어서 지금 현재 마일 단위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나라굿이 없어지고 불교적 형태를 거쳐서 나온 것이 우리가 팔관의 연등에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도 도당굿, 나라굿, 팔관의 등은 최후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유교식의 의례가 아니고 순수하게 마을굿의 형태로 순결성을 보존하고 있었다는데 도당굿의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당굿은 유교식 의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참가합니다. 다만 이제 화정이들이 입는 도포는 우리가 유교식의 옷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도당굿은 유가적 재래가 일부분 차지할 뿐 의복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전통적인 마을굿의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나의 생각은 그러면 이 도당굿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 K민주주의는 결국 전국에 있는 도당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나라 사람이 모여서 일하고 노는 것도 도라 한다 이거죠. 도는 두레의 전신인데 두레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요 도당굿에 대해서 도당굿에서 예전에 적었던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그 설명할 것이 이제 이 두레에 대해서 요 두레에 대해서 제가 적었던 것을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0년 농부들이 해온 환경을 포기하고 산업 문명의 속도감에 종속된 인간 시간만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연의 시간이 상실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두레는 자연의 시간 속에 이 땅의 농민들이 창조해낸 농민 공동체의 어뜸이고 대동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레 연구, 두레 공부가 필요하고 공동체 속으로 농민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역사는 있으되 역사적 실체는 존재하는 역사적 실체를 존재하는 우리 문화가 두레인데 도당 두레 향락은 우리의 시험 문화의
근간이고 뿌리다 이거죠. 특히 백성, 국민, 민중의 역사이고 민중 생활의 생활사에 되죠. 그 삶의 궤적에는 풍물굿, 화쟁이가 있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도당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결합된 것이 우리가 도당인데 풍물굿과 제사장, 무녀, 다른 말로 미지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둘에는 노동의 역사이고 벼농사의 역사이고 마을의 역사이며 공동체 역사에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백기환 선생님의 노나매기 역사인데, 노나매기의 역사는 그럼 뭐냐?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너도 억울하지 않고 나도 억울하지 않는 것이 이 노나매기 사습니다. 대동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편 생산성 높은 물질 문명의 역사에 오늘날에 우리가 인간의 시간보다는 자연의 시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 향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향약에 대해서 여기 밑에 향약이 있죠. 향약의 대강 이런 책에서 이제 제가 발제를 했는데요. 예, 요 향약의 대강 이 책에서 발제를 했는데, 향약의 대강에서 옛날 지방자치단체 요거를 향이라 하고요. 덕화, 덕으로 이제 세상을 다 쓴다는 것이죠. 덕화와 상호 협조,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상호 협조를 약속한 규약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향약 이름을 우리가 북송 말에 11세기 초인데요. 협서성 감전현의 도학자 여대충 일가가 사행제인데요. 향리 전체 교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향약이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를 목적으로 했느냐?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휴, 이러한 유교주의 도덕정신을 주로 하여 결합된 조직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주자가 이를 바탕으로 정손 정손여시 향약을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주작을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었는데, 두 번째 태조 7년에 1398년도에 실시되었고, 고려 때부터 있었던 유황소를 실질적으로 이제 폐지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 유황소라는 것은 지방의 그 유망한 향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정의 지방자치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황소라는데, 이건 국가 조직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유황소의 폐단이 많아서 우리가 태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황소를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폐지한다는 것은 중앙집권화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황소를 폐지하고 우리가 향약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향약을 실시했다. 그래서 유황소와 향약이 실시가 되는데, 조선 말에 가면서 향약이 폐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탄관 오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인 요 개, 여러 개가 있죠. 개 조직과 결합해서 정극인이 여기에서 전북 태안의 향약계가 있다는 거죠. 전북 태안에 향약계가 있었다 이거죠. 세 번째, 성종 6년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그 앞전에 중종 14년에 조광조에서 시행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조광조가 사사되면서 이걸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우리의 고유의 풍습이 민정에서 실시되었다 이거죠. 예를 들면 태계의 예안향약이라든지 율곡의 서원향약. 그래서 이 향약의 소멸은 부정부패를 조소하려는 견제할 기능이 없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간면직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우리가 60년 동의 풍량조씨, 여흥민씨, 안동김씨의 세도가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꼬꾸라지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계가 바로 대동사회를 이루게 되고, 대동사회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대동사의 세 가지 축인 민관군이 불일치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꼴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